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법인 대표님들은 급여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대충 이 정도면 세금 적당히 내겠거니 하고 단순하게 월에 얼마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 연봉 보통 어느 정도로 산정하면 되냐고 물어보시고 적당한 선으로 결정하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 법인 대표자 급여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그마한 실수가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또 내야 하는 세금만 2배인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건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부당이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표자가 대부분 제일 열심히 일하고요. 당연히 일한 만큼 정당하게 가져가는 돈이니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대표자의 5년치 급여가 부인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대표자가 셀프로 본인 연봉을 책정을 해서 급여 신고만 수정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직원들과 연봉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대표자인 나도 급여를 좀 올려볼까 하고 급여 신고만 수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 때문에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게 무효가 되어 법인세 20%를 추징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 즉 급여는 정관에 정해두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죠. 이사의 보수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관에 정해두었다가는 정관을 수차례 개정해야 해서 실무상 어려움이 있고요. 보통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회사의 주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죠. 대표이사는 경영을 하는 사람일 뿐이고 회사의 진정한 소유자는 주주거든요. 물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주주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절차적 하자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인이 결정한 주주총회가 있어야만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급여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주총회 결의가 없이 대표이사 및 임원의 보수를 책정한다면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법인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매년 주주총회로 결정하기에는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모여야 해서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 따라서 요즘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임원의 보수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지급 규정 내에 연 2억 원 또는 3억 원 등을 한도로 한다라는 문구를 설정해 두고요. 매년 이사회 결의를 진행해서 실제 올해 지급할 임원의 보수를 책정하곤 하죠. 좀 더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임원이 매년 급여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연말에 또는 큰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직원들 상여 지급하시면서 대표님들도 같이 받아가시는 경우 많잖아요. 따라서 상여도 지급 규정이 필요합니다. 나름 대비를 잘한 회사는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규정할 때 정기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한도를 정해두곤 합니다. 따라서 꼭 놓치지 말고 상여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해서 규정해야만 추후 문제 소지가 없겠죠. 완벽하게 급여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관을 점검해야 하죠. 법인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또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의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구가 없거나 표현이 애매하다면 정관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주총회 개최 및 보수 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매년 연초에 진행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승인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사의 경우 연간 보수 총액을 5억 원을 한도로 한다라는 등의 결의가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서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같이 첨부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증빙자료를 꼭 남겨두시는 거죠. 세 번째, 이사회 결의를 통한 구체적 금액 확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정하거나 주주총회로 의결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서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구체적으로 올해에는 임원에게 연봉을 얼마로 줄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해요. 이렇듯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만 임원의 보수가 정확히 실효성을 갖게 되는 건데 굉장히 귀찮고 불편하죠. 대표님이 이러한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경우도 잘 없고요. 지금이라도 과거로 소급해서 회의록, 의사록 작성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진행한 기간에 맞는 인감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정관이 미비해져 있다고 정관을 과거로 소급해서 수정하는 것도 권장드리지 않아요. 정관에 대해 공증받은 내역이 없다면 실제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인정받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내가 번 돈, 내가 가져가는데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한 상법상 절차만 지키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귀찮다고 또는 까먹었다고 안 지키게 되면 나중에 세무조사로 적발이 되었을 때는 되돌릴 수 없게 되니 세무 전문가와의 철저한 준비가 절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